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6월 1일에 주택을 보유했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올해 다주택자들이 6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하려고 한다는 기사가 자주 나온 것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재산세가 OECD 평균보다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죠. 정혜연 기자를 모시고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전문가께 여쭤봤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계십니다. 네. 국민연금 이사장 하셨고요. 근데 이제 뭐 요직을 하셨지만 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분은 그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재정학, 조세학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요. 보건복지부 장관 하셔서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근데 대학에서도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셨고 네. 지금은 이제 잠시 교편에서 좀 물러나 계시긴 한데 네네. 정말 진짜 전문가인 최광 장관과 이제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네, 그 올해 만나셨잖아요. 한 4시간 넘게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일단 종합부동산세 주변에서 많이들 내셨을 겁니다. 종부세라고 하죠, 종부세. 나만 냈나?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2019년을 기준으로 51만 명이 종부세를 냈습니다. 네. 자, 원래 종부세는 2005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도입을 한 세금입니다. 네. 납세자 숫자가 그 첫 해에 7만 명이었는데요. 네. 그 2009년에 21만 명으로 늘었고 10년 만에 51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7배, 8배가 늘어난 네. 거네요. 예. 종부세의 그 세수는 그 도입한 첫 해 2005년에는 6,400억 원이 거쳤습니다. 네. 그런데 2019년에는 2조 7천억 원이 거쳤습니다. 네. 근데 종부세가 개개인으로 보면 너무 내가 되게 많이 내는 것 같지만 많이 사실 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가 좀 안 돼요. 음. 그런데 자, 왜 이렇게 늘었느냐? 네. 그리고 왜 이렇게 종부세는 이렇게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느냐? 네. 사실 그 최광 장관에 따르면 종부세는 그 자체로는 그 설계 자체는 굉장히 잘 짜여진 설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원성이 잦아야냐면요. 첫 번째는 종부세 대상이 6억 원 이상의 주택이었거든요. 네. 공시지가. 네. 근데 그거를 9억 원 이상 네. 올렸어요. 네네네. 9억 원 이상이 공시지가인 집에 대해서 종부세 이제 재산세를 한다는 건데 그게 그 9억 원이라는 게 2009년에 기준이에요. 네. 10년 동안 안 올랐어요. 음. 요즘 집값, 공시지가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집에 사는데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갑자기 대상자가 된 거죠. 대상자가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세 부담이 매년 급격하게 늘어난 것 이것이 문제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내던 사람이 내면은 그게 커 보여요. 그럼요. 더더군다나 그렇죠? 나는 네. 파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계속 똑같이 살았어요. 그대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더더군다나 만약에 인컴이 있는 분이 아니라 뭐 연금 소득자나 아니면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서 만약에 사시는 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계속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그런 케이스인데 힘들어하시죠. 어쨌든 자식이 못 나서 뭐 월급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러면은 이제 일부에서는 그러죠. 그러면 집값 싼 데로 이사 가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30년 동안 뭐 집값 상승을 바라지도 않으셨지만 어떤 분들이 한 동네에서 30년 살았는데 한 70 넘은 분들이 이제 와서 어디 그러니까 평생을 살던 집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런 걸 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네. 그 예외 조항을 도는 게 정상이지 그거를 이사가라고 말하는 게 정상입니까? 자, 어쨌거나 이 종부세는 세금 자체로는 잘 짜여진 세금인데 세 부담이 매년 급격히 는 것, 또 다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세금이 중과된 것, 그리고 해당 납세자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액이 주택의 총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숫자로 결정하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억짜리 집 5채 갖고 있는 사람이랑 10억짜리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1억짜리 5채 갖고 있는 분은 다주택자니까 세금 폭탄을 맞죠. 그렇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네네. 이것부터가 사실은 총 5억인데,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5채는 왜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런 마인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네. 노영민 전 비서실장 네. 때문에 나오게 된 얘기죠. 똘똘하다고 하나 네. 똘똘한 한 채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똘똘한 이유가 한잔 남고 다 팔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자, 그런데 그 우리나라는요, 이거를 종부세 이런 걸 제외하고라도 OECD 국가보다 훨씬 더 재산세를 지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OECD 국가에 비해서 백신 접종률은 낮은데 뭐 이렇게 세금 많이 냅니까? 그러니까요. OECD 국가 평균이 1.9%인데 우리나라가 한 3.1% 정도 지금 세금을 내는데요. 더더군다나 OECD 국가들은 재산에 대한 거래 과세는 거의 없고 보유 과세만 냅니다. 그게 뭐냐면 재산세는 내는데요.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같은 거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보유 과세는 조금인데요. 거래 과세가 5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양도세 거예요. 때문에 못 네, 팔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를 잡고 싶으면요. 그 집 가격을 만약에 정의 부동산에 물리고 싶으면은 집 가격에 물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래할 때 과세를 거의 하지 말고요. 또 이제 주택 숫자 가지고 하지 말고 말 그대로 주택의 가격에 보유하고 있는 거기다가 재산을 물리는 것이 맞지. 만약에 정의 그렇게 재산세를 해야 하면 전혀 지금 맞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아니 보면은 뭐 언론 같은 거 보면 뭐 누가 뭐 언제 빌딩을 샀는데 네. 뭐 5년 만에 뭐 40억 뭐 100억 이득을 봤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떼야지 네, 지금 그러니까요. 일반인들한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세금에 있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와 역행하고 있다. 전혀 완전히 맞지 않는 거죠. 사실 세제 개혁은 굉장히 어느 나라든 중대한 과제입니다. 자, 그런데 최광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세제에 대해서 세출을 통해서 퍼주기만 전념했지 전대미문으로 늘어난 지출에 대응할 재원 조달을 뒷받침할 세제 개혁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돈만 쓰기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쓰려면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잘 짜서 네. 세금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렇죠. 돈만 썼다는 얘기죠. 기금 고갈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는 연금 개혁을 집권 초기에 내팽개쳤고 집권층 누구도 세제 개혁에 관심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한 거라고는 딱 3개. 소득세율 인상, 법인세율 인상, 부동산 세제 개편. 이게 전부다. 그런데 저기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역시 둘 다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손을 댄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 그 다음에 뭐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세 원리에 위반되는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세금을 올리는 게 국민들 눈치 보여서 그렇다면 돈을 안 쓰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돈을 쓰잘데기 없는데 이렇게 많이 써갖고 이거 지금 국민연금 붙는 분들 네. 계시잖아요. 저도 붙고 있고 네. 뭐 선배도 붙고 있고 할 텐데 이런 분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 돈을 못 받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몰라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네. 지금 다 그걸 세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사실 세금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포함돼서 이제 국가 이제 부채가 설정되는 건데 자 지금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한 것이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은 잡겠다면서 종부세를 도입했는데 또 총 17번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또 결국은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 뭐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였지만 4년 동안 30번 대책 내놓고 다 끝났는데 두 정부의 공통점은 세금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서는 뭐가 다 해도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한 것이 투기조사와 세무조사였습니다. 결국에 조사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에 12명 나오고 이거 의혹이에요. 의혹입니다. 12명이 나오고 뭐 공기업 사람들 나오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뭐 가난한 민초들이 뭐 이렇게 투기할 뭐 돈이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광 장관은 세제에 있어서 이렇게 조세를 부과시키는 것만큼 강력한 수단이 없지만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2002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게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아니 학습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학습 효과가 없을 수도 있죠. 학습 효과가.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정부가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마저 마음대로 하고 거래세, 보유세 폭탄을 시키니까 납세자들의 분노가 아주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보유세는 좀 늘리고 거래세는 좀 줄이고 이게 네. 이제 국제적인 그렇죠. 그런 그
그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가야 네.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사실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정부는 쓸 줄만 안다는 겁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 쓸 수 있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을 다 썼을 때에 대한 그 대책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돈을 이렇게 쓰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에 대한 이 걱정에 우려에 대한 말씀이 한마디도 없으세요. 언제 말씀하실 이제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